나는 왜 나를 증명하려 했을까? 나는 왜 나를 증명하려 했을까요? 아마도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눈을 잠시 빌려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눈앞에서 나는 설명 가능한 사람이 되려 했고 납득될 만한 이유를 쌓으려 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증명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줄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의 성장, 나의 선택, 나의 가치관까지 모두 이해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너무 쉽게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증명 대신 머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남아있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숨쉬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순간, 비교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이미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놓고 있었습니다. 더 잘한 사람, 더 앞서 있는 사람, 더 빛나 보이는 사람을 기준 삼아 나를 조용히 줄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비교는 나를 알기 위해 시작되지만 나를 잊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삶은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만의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선을 거둡니다. 남에게 향하던 눈을 접어 나에게로 조용히 돌려놓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할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그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닌 남의 눈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의 반응, 작은 표정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그 조각들이 쌓여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배워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없이 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밖에서 나를 찾기보다 내 안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종종 스스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등 모든 기준이 나에게서 시작된다고요.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많은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목소리들이 내 안에 남아 작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누군가의 말, 어느 날의 분위기, 반복해서 보아온 장면들, 그 조각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나의 기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생각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해진 것인지 그 질문 하나로 기준은 조금씩 흔들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나만의 시선이 조용히 태어납니다.
익숙함은 왜 가장 강한 힘이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하기보다 이미 익숙해진 방향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처음엔 의식했던 행동도 반복되면 질문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연스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은 어느새 기준이 되고 기준은 다시 나의 방식이 됩니다. 나는 되새겨 봅니다. 익숙함이 강한 이유는 그것이 옳다기보다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나는 가끔 멈춥니다. 편안하게 익숙해진 흐름 속에서 지금의 내가 정말 내가 선택한 방향인지 조용히 되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낯설게 느낄 때, 가끔은 내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익숙한 하루를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낯설어집니다. 어제의 나는 분명 나였는데 오늘의 나는 조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새로운 내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낯선 느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낯선 나와 나란히 걸어봅니다. 조금 다른 내가 또 하나의 내가 되어가는 시간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감정의 구조. 감정은 한 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 층이 포개져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집처럼 서 있습니다. 표면엔 쉽게 지나가는 미세한 떨림이 있고 그 아래엔 오래 눌러둔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엔 말로 설명되지 않는 나의 진심이 자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표면만 쓸어내며 감정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모두 제자리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자리들을 바라보며 배웁니다. 감정은 정리가 아니라 이해의 건축이라는 것을. 마음의 흐름. 마음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건 흐르는 강처럼 멈춤과 움직임을 반복하며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기쁨은 잠시 머물다 흘러가고 슬픔도 천천히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흐름을 막으려 할수록 감정은 더 거세게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압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대로 느끼고 보내는 일이라는 것을.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날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늘 제 길을 찾으니까요. 짱구가 가르쳐준 감정의 자유. 세상은 늘 말하죠. 어른이 되면 웃음도 눈물도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TV 속 한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자유는 아마 저 아이의 세계 속에 있구나. 네, 그 아이의 이름은 짱구예요. 그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입니다. 그의 세상엔 이래야 한다는 문장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에헤이, 이게 좋아서 하는 거야. 어릴 땐 그 단순함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단순함 안에 있는 용기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짱구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에요. 화가 나면 화내고, 슬프면 울고, 좋으면 말하죠. 그건 철없음이 아니라 감정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압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건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감정의 언어로 내 안의 짱구와 함께. 그 아이가 오늘도 내 손을 잡고 말해요. 저기요, 누나,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해요. 세상이 뭐라 해도 그게 바로 누나예요. 에헤이.